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착하고 친절하게 행동했는데 돌아온 건 오히려 실망과 상처뿐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불친절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의외로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움을 느낀 적도 있지 않나요?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품었던 기본적인 가치가 도전받는 순간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착하면 존중받고 불친절하면 외면당할 거라는 우리의 상식과 현실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존재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착한 행동이 인간관계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까요? 혹시 우리가 착하다는 이유로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불친절함이 때로는 자기 보호와 존중을 얻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착하다는 이유로 고충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적절한 단호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착함과 불친절함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원칙은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착함이라는 아름다운 성품이 손해가 아니라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착하기만 하면 상대는 당신의 친절을 공짜 서비스로 여길 것이다. 착한 행동은 훌륭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이는 착한 사람이 가진 딜레마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친절과 다정을 받는 데 익숙해지면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늘 도움을 주는 직장 동료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신의 일이 밀리더라도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가 자신의 고충을 표현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착함은 상대가 우리의 경계를 쉽게 넘게 만듭니다. 경계를 세우지 않은 착한 태도는 스스로를 약자로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약자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강한 사람에게 더 큰 존중을 보냅니다. 결국 착하기만 한 태도는 자신을 지치게 하고 인간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둘째, 불친절함은 단호한 경계를 세우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불친절하다는 것은 무례하거나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명확한 경계와 기준을 세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종종 겪는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의 친절을 오해하거나 우리의 경계를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명확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가령 무리한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은 불친절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당신의 태도를 존중하고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거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상대에게 알리는 과정입니다. 불친절함은 자기 보호의 장벽이 됩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를 희생하지 않고 자신을 우선시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더 큰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셋째, 불친절함은 오히려 상대방을 성장하게 만든다. 불친절함이 꼭 이기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상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팀장이 신입사원에게 모든 것을 세세히 가르치고 실수를 감싸주기만 한다면 신입사원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팀장이 단호한 태도로 실수를 지적하고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준다면 신입사원은 점차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작용합니다. 불친절함은 상대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극합니다. 이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넷째, 불친절함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우리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는 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불친절함은 자기 존중의 첫걸음입니다. 타인의 무리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리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의 한 형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태도를 보고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높게 설정하고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낮추고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준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모두와 잘 지낼 필요는 없다. 세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노력은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람을 구분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종종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관계를 얕고 넓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깊고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때로는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섯째, 착함과 불친절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라. 착하다고 해서 모든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친절하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착함과 불친절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 균형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에서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 착함과 단호함을 적절히 사용하십시오.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단호히 거절하고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반대로 상대방이 진심으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따뜻한 친절을 베푸십시오. 착함과 불친절함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두 축입니다. 착함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따뜻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주지만 불친절함은 그 관계에 건강한 경계를 제공합니다. 이 둘을 적절히 활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착한 태도는 본질적으로 훌륭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태도가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소진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불친절함은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상대에게 알리고 존중받는 첫걸음을 내딛는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진정한 내 사람에게만 착해지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불친절함을 통해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착함이라는 이름으로 손해를 보는 대신 존중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내 경계는 존중받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착하고 친절하게 행동했는데 돌아온 건 오히려 실망과 상처뿐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불친절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의외로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움을 느낀 적도 있지 않나요?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품었던 기본적인 가치가 도전받는 순간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착하면 존중받고 불친절하면 외면당할 거라는 우리의 상식과 현실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존재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착한 행동이 인간관계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까요? 혹시 우리가 착하다는 이유로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불친절함이 때로는
자기 보호와 존중을 얻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착하다는 이유로 고충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적절한 단호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착함과 불친절함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원칙은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착함이라는 아름다운 성품이 손해가 아니라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착하기만 하면 상대는 당신의 친절을 공짜 서비스로 여길 것이다. 착한 행동은 훌륭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이는 착한 사람이 가진 딜레마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친절과 다정을 받는 데 익숙해지면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늘 도움을 주는 직장 동료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신의 일이 밀리더라도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가 자신의 고충을 표현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착함은 상대가 우리의 경계를 쉽게 넘게 만듭니다. 경계를 세우지 않은 착한 태도는 스스로를 약자로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약자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강한 사람에게 더 큰 존중을 보냅니다. 결국 착하기만 한 태도는 자신을 지치게 하고 인간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둘째, 불친절함은 단호한 경계를 세우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불친절하다는 것은 무례하거나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명확한 경계와 기준을 세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종종 겪는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의 친절을 오해하거나 우리의 경계를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명확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가령 무리한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은 불친절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당신의 태도를 존중하고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거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상대에게 알리는 과정입니다. 불친절함은 자기 보호의 장벽이 됩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를 희생하지 않고 자신을 우선시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더 큰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셋째, 불친절함은 오히려 상대방을 성장하게 만든다. 불친절함이 꼭 이기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상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팀장이 신입 사원에게 모든 것을 세세히 가르치고 실수를 감싸주기만 한다면 신입 사원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팀장이 단호한 태도로 실수를 지적하고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준다면 신입 사원은 점차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작용합니다. 불친절함은 상대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극합니다. 이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넷째, 불친절함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우리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는 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불친절함은 자기 존중의 첫걸음입니다. 타인의 무리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리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의 한 형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태도를 보고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높게 설정하고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낮추고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준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모두와 잘 지낼 필요는 없다. 세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노력은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람을 구분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종종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관계를 얕고 넓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깊고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때로는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섯째, 착함과 불친절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라. 착하다고 해서 모든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친절하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착함과 불친절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 균형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에서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 착함과 단호함을 적절히 사용하십시오.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단호히 거절하고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반대로 상대방이 진심으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따뜻한 친절을 베푸십시오. 착함과 불친절함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두 축입니다. 착함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따뜻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주지만 불친절함은 그 관계에 건강한 경계를 제공합니다. 이 둘을 적절히 활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착한 태도는 본질적으로 훌륭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태도가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소진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불친절함은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상대에게 알리고 존중받는 첫걸음을 내딛는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진정한 내 사람에게만 착해지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불친절함을 통해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착함이라는 이름으로 손해를 보는 대신 존중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내 경계는 존중받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착하고 친절하게 행동했는데 돌아온 건 오히려 실망과 상처뿐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불친절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의외로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움을 느낀 적도 있지 않나요?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품었던 기본적인 가치가 도전받는 순간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착하면 존중받고 불친절하면 외면당할 거라는 우리의 상식과 현실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존재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착한 행동이 인간관계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까요? 혹시 우리가 착하다는 이유로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불친절함이 때로는 자기 보호와 존중을 얻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착하다는 이유로 고충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적절한 단호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착함과 불친절함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원칙은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착함이라는 아름다운 성품이 손해가 아니라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착하기만 하면 상대는 당신의 친절을 공짜 서비스로 여길 것이다. 착한 행동은 훌륭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이는 착한 사람이 가진 딜레마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친절과 다정을 받는 데 익숙해지면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늘 도움을 주는
직장 동료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신의 일이 밀리더라도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가 자신의 고충을 표현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착함은 상대가 우리의 경계를 쉽게 넘게 만듭니다. 경계를 세우지 않은 착한 태도는 스스로를 약자로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약자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강한 사람에게 더 큰 존중을 보냅니다. 결국 착하기만 한 태도는 자신을 지치게 하고 인간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둘째, 불친절함은 단호한 경계를 세우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불친절하다는 것은 무례하거나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명확한 경계와 기준을 세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종종 겪는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의 친절을 오해하거나 우리의 경계를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명확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가령 무리한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은 불친절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당신의 태도를 존중하고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거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상대에게 알리는 과정입니다. 불친절함은 자기 보호의 장벽이 됩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를 희생하지 않고 자신을 우선시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더 큰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셋째, 불친절함은 오히려 상대방을 성장하게 만든다. 불친절함이 꼭 이기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상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팀장이 신입사원에게 모든 것을 세세히 가르치고 실수를 감싸주기만 한다면 신입사원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팀장이 단호한 태도로 실수를 지적하고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준다면 신입사원은 점차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작용합니다. 불친절함은 상대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극합니다. 이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넷째, 불친절함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우리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는 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불친절함은 자기 존중의 첫걸음입니다. 타인의 무리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리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의 한 형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태도를 보고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높게 설정하고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낮추고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준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모두와 잘 지낼 필요는 없다. 세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노력은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람을 구분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종종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관계를 얕고 넓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깊고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때로는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섯째, 착함과 불친절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라. 착하다고 해서 모든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친절하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착함과 불친절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 균형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에서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 착함과 단호함을 적절히 사용하십시오.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단호히 거절하고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반대로 상대방이 진심으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따뜻한 친절을 베푸십시오. 착함과 불친절함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두 축입니다. 착함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따뜻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주지만 불친절함은 그 관계에 건강한 경계를 제공합니다. 이 둘을 적절히 활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착한 태도는 본질적으로 훌륭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태도가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소진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불친절함은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상대에게 알리고 존중받는 첫걸음을 내딛는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진정한 내 사람에게만 착해지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불친절함을 통해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착함이라는 이름으로 손해를 보는 대신 존중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내 경계는 존중받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